오늘 제가 말씀드릴 별음소 주제는 이제 토박이 말 살리기 옛 배움 책에서 배우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토박이 말 살리기에 마음을 써주시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이대로 대표님처럼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 또 이 움직거린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제가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들을 간추려서 짧게 먼저 말씀을 쭉 드리고 그 다음 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저의 바탕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말은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의 힘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실험들, 이론들 많지만, 저는 무엇보다 말의 구실이 그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일들, 지난날에 있었던 이런 분들이 계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이런 우리 말의 힘을 깨닫고 계셨던 분들이 이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힘은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를 살리고 또 어를 생각을 만들고 또 우리 문화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람직한 말글살이는 토박이 말을 한글로 적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찌끄림을 보시면 어떤 말들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찌끄림을 보시고 하실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쓰실 수도 있고요. 또 한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말은 본디 이 말에서 이 말이고 또 이 말도 이 말이고 이렇게 적어야 될 말이죠. 근데 이 쪽빛 하늘이라는 말은 말도 쪽빛 하늘이고 글로 적을 때도 우리 한글로 쪽빛 하늘이라고 적었을 때 그 맛이 제대로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박이 말. 이 토박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흔히 순 우리말, 고요라고 하죠.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수 만들어 써오신 이 말을 저는 우리말 가운데 가장 우리말다운 말이다. 그렇게 해서 참 우리말이다. 따라서 토박이 말은 참 우리말이라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박이 말을 살린다는 게, 토박이 말을 살리는 일이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 결의, 우리 어를 살리는 길이요. 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댐댐 교육, 인성 교육의 튼튼한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밑배움 힘, 이걸 탄탄히 하는데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나날살이, 아까 이대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나날살이의 풀거리, 말글살이의 풀거리, 저는 이렇게 좀 간추려 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과 글을 가리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 까닭은 알 수 없지만, 한글날 이런 이야기 하는 기사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한글날 한글 파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과 글을 가리지 못하는 이런 말글살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다시피 말의 입에서 말이 아니라 주먹이 나와서 상대방을 치워받고 있죠. 이렇게 거친 말글살이를 하면서 서로를 핥히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런 우리 말글살이를 고스란히 배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학교 폭력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학교 폭력의 31.6%가 사이버 폭력이고 약 20%가 언어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28.4%, 거의 3분의 1이 언어 폭력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금 우리의 말글살이가 굉장히 거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우리 보시다시피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또는 함부로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최근에 영어로만 된 아예 영어로만 된 이런 차림표가 붙을 만큼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고 있는 지나치게 다른 나라 말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말글살이의 풀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빛깔이 나야 마땅한데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있게 한 교육 이념이라 또 교육과정에 바라는 인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 대한민국 빛깔이 나지 않는 이런 문제점.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의 뜻매김을 똑똑하게 제대로 하고 오지 못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뭔가 풀거리가 있으면 풀수를 찾는데 우리 나라 안을 보는 게 아니라 나라 바깥만 본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뭐를 잘하나 뭘 잘 좋은가 다른 나라 것이 뭐 좋은가 이렇게 챙기는 일에만 힘을 쓰고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말 도로찾기 그걸 비롯해 그때 만들어진 옛 배움책, 옛날 배움책들 속에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풀어가자는 거냐, 해결 방법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 가르치자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데 교육법과 교육 이념 이런 데 나오는 말들 이것들을 한국 사람다운 한국 사람 기르기를 우리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또 우리 교육에 바라는 인간상을 한국 사람다운 한국 사람으로 기르는 걸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는다면 국어과에서도 저절로 토박이 말을 어릴 때부터 넉넉하게 배우고 익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마련할 수가 있겠고 국어과뿐만 아니라 이제 이창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과서 편수 자료나 또 교과서 검정 기준에 토박이 말로 된 쉬운 말 될 수 있으면 초등학생들 학생들이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쉬운 말을 넣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 풀수를 풀어가는 가장 빠르고 지름길인 배움책, 옛 배움책에서 배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추려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만 더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결 방법으로서 교육 우리 어릴 때부터 넉넉하게 토박이 말을 익히고 배우도록 하자 하는 이 문제 교육 과정에 이제 이걸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편수 자료와 검증 기준에 이걸 넣는다고 하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알기 쉬운 말로 만들어서 그런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배움책은 과연 그럼 어땠을까? 이걸 우리가 옛날 배움책을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옛날 배움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충주에 있는 우리 한글 박물관 김상석 관장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 옛날 배움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배움책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김상석 관장님께 그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옛날 배움책 젠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대로 대표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교과서에는 이렇게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교과서가 만들어졌던지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과서에는 대각선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말을 맛모금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림과 같이 모와 모 사이에 그은 금을 만모금이라고 한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 아까 세모, 네모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모거든요. 모와 모를 이은 금을 만모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학생들이 만모금이 뭐냐? 다시 외우고 또는 다시 풀이를 할 까닭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대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고 익히는데 들이는 시간과 힘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도형이라고 요즘 가르치고 배우죠. 근데 그림 꼴이라고 아예 이렇게 가르치고 한자도 아예 이렇게 위에 작게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어느 차례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지를 저는 똑똑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토박이 말 그림꼴을 먼저 배우고 익힌 다음 도형이라고 하는 이런 한자 말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우리 한국다운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게 맞줄임입니다. 맞줄임. 약분. 요즘 교과서에 이제 약분이라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약분이라 가르치고 약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고 답을 하면 이 약분의 뜻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분모 분자를 이렇게 똑같이 맞줄인다 라는 뜻의 맞줄임이라고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도 한눈에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줄임 하시오라고 한 거하고 약분하시오 한 거하고 어떤 게 아이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발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지금에 치면 역사, 국사 교과서입니다. 국사 교과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이루어짐과 살림, 첫살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처음 세웠을 때, 최초 이름 안 나오죠. 최초, 맨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던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오히려 이 말이 어색할 만큼 낯설 만큼 쉬운 말로 쓰였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과학책입니다. 아까 뭐 이대로 대표님께서는 자연이라고 했는데 자연 말고 앞에는 과학 공부라고 했습니다. 요게 힘살 나오죠. 이 힘살은 오늘날 교과서에는 근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육. 그리고 살갗은 피부로 나오고요. 그리고 견주어 보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이건 지금 오늘날 교과서에는 비교해 보자 뭐 이런 말 나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빛의 성질이죠. 빛의 성질. 요즘 교과서에는 직진이라 나오는데 여기는 곱게 나아간다. 그 다음에 반사, 되쏘인다. 굴절, 꺾인다. 자, 요렇게 학생들이
배우고 나면 비트의 성질이 곱게 나아가고 대쏘이고 꺾이고 이런 뜻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직진, 반사, 굴절이라는 말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걸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교과서입니다. 지금 이 달별이라 나오죠. 달별. 여기서는 달별. 이 달별, 지구의 달별, 화성의 달별 나오는데 이게 옛날 교과서에서는 위성을 달별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달별이라고 했을까를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위성을 달별이라고 했을까? 이때 아이가 달려있다, 달다에서 온 말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쉬운 말, 이 말을 두고 이런 어려운 한자말로 가르치고 배우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료 대표님처럼 이 지금 한말글 문화협회 이런 곳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 마당도 마련해 주시고 또 저희처럼 또 저희 모임처럼 토박이 말을 널리 알리는 이런 일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자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공익광고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익광고도 좀 하고 그리고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이 일을 같이 함께 다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더 널리 알리고 도움을 바라고 그 다음 지금 이제 다가오는 28일 날 한국교원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가 있다고 합니다. 국어과 교육과정 공청회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 가서도 우리의 생각들을 좀 힘있게 좀 이렇게 내세워서 말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기자회견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어디서 할지 이렇게 굳혀서 함께 많은 분들이 이 토박이 말 살리기에 힘과 슬기를 보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